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오늘 열린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 이미 확정 판결 난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1차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북한에 100만 달러를 보냈다라는 이유로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남북교류협력법 그리고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이죠. 이화영 부지사 7년형 이상의 중형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얼마 전에 이 사건을 똑같은 사건인데 한 번 더 기소합니다. 이중 기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대북 송금을 뇌물이라고 해서 기소를 합니다. 이번 사건 두 번째 기소는 이재명 대통령을 노린 사건이었어요. 자, 하지만 그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강하게 검찰을 향해서 공세를 펼치는 상황이 이어졌고요. 검찰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는 약간의 꼼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등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려는 행태를 벌여왔습니다. 자, 지난 12월에 원래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검찰이 갑작스럽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바람에 재판이 석 달 정도 지연이 됐고요. 오늘 재판이 재개가 됐습니다. 이 재판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이화영 부지사의 향후 운명도 바뀔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화영 부지사가 석방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재판이 잘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장에 오늘 강지호 기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길게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자, 오늘 이화영 부지사 오늘 법정에 나왔나요? 오늘은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이화영 평화부지사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기일이구나. 아직까지도 준비기일 안 끝났군요. 11차 공판 준비기일. 11차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국민 참여 재판이 열리기 일주일 전인가? 네, 갑자기 검찰이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바람에 지금까지 지금 재판이 지연됐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11월 25일 날 기피 신청을 냈었고 12월 15일 날 국민참여재판이 실행될 예정이었는데 검사 측에서 우리 이거 불공평해서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겠다 하면서 박차고 나갔습니다. 네, 그때 검사들이 박차고 나갔다고 해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네, 정말 시건방을 떨었다고 느꼈던 것이 원래 재판이 마무리가 되려면 재판부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딱 일어서서 본인이 할 말 하고 바로 그냥 나갔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 냅니다로 확 나가버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박차고 나간 거네요.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 검사들 지금도 계속 그 공소 유지하고 있나요? 지금 검사 같은 경우에는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지. 이제 들어오기 힘들겠지. 그렇죠. 아마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뭐 좌천이 되거나 지방으로 뭐 발령이 나거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검사들도 참 결국에 피해를 본 거는 이화영 부지사예요. 그렇죠.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가지 행동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같은 행동으로 다른 혐의로 그러니까 외환죄에서 뇌물죄로 이름만 바꿔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3년 이상 감옥에 계셨기 때문에 가석방 신청도 이제 낼 수가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는 가석방 신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될 확률이 그렇죠.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지 가석방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 낸 게 사실은 목적이 이화영 괴롭히기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화영을 괴롭혀서 어떻게든 간에 지치게 만들겠다는 거고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검사들 얘들 참 야비하기 이럴 데가 없는 거죠. 자신들이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 자신이 빼앗겼던 걸 되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세상에 이렇게 괴롭히는 방식으로 저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검사들 참 못된 놈들이에요.
그래도 이 기피 신청 내서 한 3개월간 재판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네.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상황이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 김성태 회장이 이중 기소로 공소 기각이 되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면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지금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재판 자체가 공소 기각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유리한 점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범 관계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김성태가 이중 기소다라는 음. 이유로 기각이 됐으면 사실 똑같은 이유로 이화영도 석방이 그렇죠.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예, 아마 그러니까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이화영 부지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지금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한 재심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여기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가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이번이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배심원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현재 그래서 이 배심원들이 와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전 12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5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10일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6월 달에 5월 말에서 6월 초에. 5월 말에서 6월 초에 본 재판이 열리는데 네, 지금 기일을 10일씩 연달아서 잡았단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2주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직 기회를 완벽하게 잡지는 않았는데 기회를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제한적일 텐데 2주 동안 남의 사건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내 재판도 힘들 텐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원래 이 풀을 250명을 잡았다가 추가로 100명을 더 잡기로 했습니다. 참, 참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장난질을 치는 와중에 이화영 부지사가 더 크게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된 거네요. 그래서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석방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최대한 빠르게 재판 진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5월 달까지 이렇게 석방된다라는 이거 참 3.1절 특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다 무산된다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야 참 감옥에서 3년 이상 있는 사람은 지금 참 하루하루가 힘들 텐데. 그렇죠. 예, 이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좀 결단을 내려줘야 될 분이에요. 정성호 장관 내가 알기로는 이화영 부장 절친이래. 아 그래요. 예, 절친이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몇 년씩이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수수방관한다는 건 이건 인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동일한 대우라도 해주면 다행인데 이거 역차별 아닙니까? 솔직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진보 진영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남이면 평등하게 딱 해버리는데 나랑 친분이 있으면 더 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역차별이라는 역차별, 건데 그렇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성호 장관 뭐 딱히 이 사람이 뭐 본인이 그렇게 또 이렇게 뭐 진보도 아니면서 참 아무튼 좀 그러네요. 자, 오늘 재판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조금 이렇게 좀 맥이 좀 빠졌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오늘? 네,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증인 신청과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팀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가 밝혀졌느냐? 당시에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그 연화회 술 파티라든지 검사와 그 만나가지고 이 회유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당시에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받았을 때는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중간중간 빠졌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아, 증거가 빠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김성태가 됐든 이화영이 됐든 네, 맞습니다. 검사와 만나고 뭐 면담을 했든 뭘 했든 네.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어야 되는데 기록이 물론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기록의 대부분을 상당 부분 누락했더라.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서울 고검에는 이 목록이 전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 고검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그 감찰팀 말하는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TF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검찰이 특히 이화영 부지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지금 저기 네. 그 법무부에서 감찰을 지시했고 그게
지금 서울 고검에 감찰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자료가 다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면담했거나 이제 막 술 파티했거나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현재 이 재판부에서는 드문드문 그러한 내용들이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검사 야, 측에.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법정에 다 내야 되는 자료인데 검찰 자체 자체 감찰을 위해서는 다 내고 법정에는 내지 않았다. 이거 참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은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검찰이 유리한 자료. 검찰에 유리한 자료 그리고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특히나 5월 17일 날 연호회 술 파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방용철이라든지 이화영 평화부지사라든지 뭐 쌍방울 회장이나 만나가지고 회유를 당했었잖아요. 네.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빼놨다라는 거죠. 야, 이게 참 진짜 교활하네. 교활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 검사한테는 객관 의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 불리한 증거는 다 숨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치 이제 감찰반에는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찰반은 아예 그냥 사무실 전체를 털어서 가져가니까 그리고 모든 그 검찰 내부 서류는 다 컴퓨터로 만드니까. 그 컴퓨터에 저장된 건 서버로 다 가요. 그러니까 그 서버에 있는 자료를 다 긁어 왔을 터이니 그리고 아마 자기들끼리 이제 수사 보고서를 올렸으면은 뭐 이메일이라든지 또는 내부 단톡방을 통해서 옮겼을 테니까 그 흔적을 뒤져보면 다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내놓을 수 없으니까 거기엔 다 내놓고 법원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내놓고. 그렇죠. 야, 이거 참 이래서 이 증거 개시 절차라는 게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증거 개시 절차가 제대로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증거 개시 절차를 제대로 안 하면 그러니까 증거를 이걸 영어로 오프닝이라고 그래요. 오픈. 네, 오픈. 증거를 다 오픈 다 한다는 건데 그 오픈이 제대로 안 되면은 재판이 불공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픈이 안 됐다고 할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검찰청을 압수하기도 합니다. 예,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도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유리한 증거를 숨겼다가 어떻게 들통이 나긴 났네요. 어떻게 들통 난 건가요? 그 변호사 측에서 이 TF 팀에서 이 받아온 그런 자료들을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열람 복사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직접 가가지고 그 내용들을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수사 기록 같은 경우에 기존의 법원에 제출된 그 자료와 제출이 되지 않은 그 자료의 형식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검사 측에서도 이 수원지검에서도 똑같은 수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그런 것들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검사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뉴페이스예요. 처음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지금 이해하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직 본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직 확인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확인 후에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검사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 그렇죠. 야, 검찰이 이것도 노렸네. 검사가 바뀌니까 아무래도 사태를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렇죠. 서류가 뭐가 있는지 진짜 모르겠지. 그리고 전임자가 감찰을 당해서 감찰팀에 싹 바뀌었는데 뺏긴 자료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남겨놓은 자료만 가지고 재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뭐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이걸 발견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의 감찰 지시에 따라서 지금 감찰 진행되고 있고 네. 법무부가 진상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1,500페이지에 달하는 그 보고서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것이 이번에 법원에는 제출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한 60회 정도 나갑니다. 네, 출정을 하죠. 출정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진술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중간에 나왔었던 게 백정아 여사가 이화영 정신 차려했었던 네. 게 그러한 맥락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 측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진술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진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검찰이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노리고 있는 거죠, 검사가. 자, 뭐 최근에 서민석 변호사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죠? 당시 네.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는데 사실 뭐 검찰과 뭐 내통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았던 분이에요. 이 양반이 이번에 그 검찰을 또 고소 고발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박상용 검사가 나쁜 짓 했다라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폭로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 아닐까. 아마 이 서민석 변호사가 찝어낸,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에 증거를 대건 누락한 부분도 서민석 변호사가 좀 그 공개한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아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그러면은 검찰이 증거 자료를 대거 숨겼다는 게 이제 딱 걸린 상황인데. 오늘 딱 걸린 거죠. 예. 어떻습니까? 그 자료가 나오면 이화영 부지사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 재판 자체가 국회증언감정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증이 어떻게 된 것이냐? 연어회 술 파티가 언제 일어났냐라고 하면서 주진우 의원이 계속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한 6월 언제쯤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근데 사실 우리도 일주일 전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요. 날짜 특정은 잘 못하지만 나 과거에 선배랑 어떤 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지. 라는 그러한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위증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한동훈 뭐 다 걸려야지. 주진우 그렇죠. 찌르면 안 걸릴까 모르겠네. 아,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 그 국회에 고발이 있어야만 이게 맞습니다. 그 기소가 돼요. 근데 이건 국회 고발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국회 고발 없이 검찰에서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애초에 혐의로서 인정이 되지 않아야지 정상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번 기소는 하면 안 되는 기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원래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공소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커 보이네요. 그런데 지금 국민참여 재판이잖아요. 근데 국민참여 재판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송달 보내고 인원이 확정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기각이 날 수 있습니까, 선배님? 아, 그건 봐야겠어요. 이게 좀 국민 참여 재판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국민 참여 재판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원하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이에요. 맞습니다. 특히 뭐 이거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지 않는 이상 뒤집기는 어려워 보이고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는 다음에야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긴 한데 아유 모르겠어요. 요즘에 판사고 검사가 믿을 수가 있어요 말이지. 그렇죠. 예. 자, 오늘 재판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아, 이번에 이제 증인 신청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검사 측은 이제 추가적으로 증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박상용 검사. 그러니까 연어회 술파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검사죠. 그리고 이제 설주한 변호사. 이 설주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막 정편에 출연해가지고 연어회 술파티에 막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이화영을 진짜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고 그렇죠. 하고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설주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23년 5월 17일 날 출입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인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야, 그날 이 설주한 변호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가 확인이 되면은 이 설주한 변호사의 정체도 조금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야, 이 설주한 변호사 진짜 참 뭐 김광윤 변호사라든지 김현철 변호사를 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참 이 설주한 변호사 결국 지금 저 낙지당에 가 있죠. 예. 증인 신청이 그럼 일단 받아들여졌나요? 네, 지금 받아들여진 상태이고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 이제 교도관 2명을 더 추가 증인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5월 17일 날 외부에서 도시락을 직접 받은 교도관. 그러니까 연어와 소주를 받았었던 교도관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와 분위기를 진술한 교도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5월 17일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아는 교도관 이 2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은 6월 말이나 6월 초, 아유, 하여튼 장기간에 걸쳐서 재판이 그렇죠. 진행되는데
지금이 3월이니까 공판 준비기일이 몇 번 더 열린다고 봐야 되나요? 네, 우선은 3월 17일 날 한 네. 번 더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허. 이거 만만치 않네요. 네, 만만치가 않죠. 그 사이에 시간은 흐르고 이화영 부지사는 계속해서 감옥에서 고통을 받겠고 그렇죠. 이게 빨리 해결이 되려면 법무부에서 빨리 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성호 장관하고 이화영 부지사하고 절친이라고 하는데 정성호 장관은 본인은 따뜻한 아랫목에 있으니까 이 감옥의 추운 마룻바닥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 이 친구 걱정은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예, 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 이래서 우리가 정성호 장관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추지 못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공판 준비기일이 더 열린 거죠? 언제쯤인가요, 그거는? 3월 17일 날 열리게 됩니다. 야, 이거 다다음 주? 예. 야, 그럼 앞으로 서너 차례는 더 열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재판부에서도 우선 처음에는 6월 초라고 말을 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일정을 빠르게 잡아보도록 노력은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검찰이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을 넣는 바람에 이화영 부지사는 상당히 고통을 더 겪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검찰이 바뀌었잖아요. 검사들이. 검사들 쪽도 약간 이번엔 이해가 되는 게 이 사람들 진짜 지금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공판이 진행하게. 그냥 그러니까 시간이 더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계획이었으면 12월 달에 이미 끝났죠. 이미 끝나야 되는 건데 이게 6월 달까지 밀리면은 진짜 6개월이 지연되는 거네요. 그렇죠. 야. 왜 그러냐면 12월 15일이었으니까 20일 중반에 재판이 끝나게 되고 한 달쯤이면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을 내렸을 것인데 지금 시작조차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야, 검찰의 꼼수 때문에 6개월을 허비한 겁니다. 자, 이 검사들 징계로 지들이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라 그래야 돼. 자, 계속해서 참 재판이 이제 계속 중요한 재판들이 열리겠네요. 이제. 그렇죠. 예, 내일은 무슨 재판이 있습니까? 내일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을 또 네. 중요한 재판이 있으면 취재 잘 하셔가지고 네.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내일.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그 명태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윤석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있는데 오세훈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거 재밌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내일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